마더텅 미니 모의고사 2회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거의 단골이죠. 1번에 이게 실수하면 안 됩니다. 2의 3분의 1승. 다시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역수 처리. 이렇게 이 앞에 있던 것들이 분모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러면 2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여기랑 여기는 뭐 당연히 연속이겠죠. 그래서 x는 1에서만 조사를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1의 우극하는 a 플러스 1, 그 다음에 1의 자극하는 4 마이너스 a. 그럼 이 두 개 같아야 되니까 이 a는 3이 돼서 a가 2분의 3. 요거 계산 실수 조심하시고, 이거 실제로 또 2분의 5 많이 하시더라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0부터 2파이 사이일 때 방정식과 부등식. 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뭐다? 두 개가 부호가 달라요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상태를 알려준 거기 때문에 부호를 알려준 거죠. 사실 몇 사분면? 2사 사분면이랑 4사 사분면. 요 두 개를 알려준 거죠. 얼싸안고 때문입니다. 얼싸안고. 말이랑 동시에 하려니까 안 되네요. 자, 어쨌든 2, 4, 4분면에서 두 개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코사인은 빠르게 박스 그리고 이것도 웬만하면 습관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 박스 웬만하면 그려서 하세요. 박스가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박스를 그리면 핵심이 뭐냐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답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거의 뭐 사기 멘트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했을 때 그 동시에 만족시킨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개념 설명 한 번만 더. 요거는 최대 최소를 위해서 가로축을 끊는 거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코사인 자체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게 된 계기는 요 때문입니다. 코사인 x가 뿔마 2분의 1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로축을 끊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주기성에 대해서 4분의 1 지점, 4분의 2 지점, 4분의 3 지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요. 대칭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분면 판단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1, 4분면 여기 쓰는 거를 여기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거를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 옆에다가 또 이거 그래서 이거 저 풀이 안 좋아합니다. 그냥 호불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한 번만 제대로 그려놓으면 이게 판단이 여기서 다 가능하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2, 4분면, 4, 4분면이니까 요 지점 두 점이 답이겠다. 요렇게 이제 상황을 세팅을 해놓고 항상 기준은 1, 4분면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대칭이니까요.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될 때 3분의 파이죠. 그럼 요 거리랑 왜 같죠? 점대칭이라서. 그 다음에 요 친구랑 요 친구가 거리가 같죠? 왜? 축대칭이라서. 그 다음 다시 이 거리랑 이 거리는 왜 같죠? 점대칭이라서. 그래서 얘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2파이에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그러면 3분의 7파이. 자, 그림을 그려서 가야 좀 상황 판단이 좀 쉽습니다. 요렇게 그림 그리는 거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 정의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이거 1회에서도 벌써 했다 맞죠? 이거 나오는데 계속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하면 여기도 적어놨네요. 만나는 교점과 대소비교. 오케이. 그러면 만나는 교점과 대소비교. 왜냐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 적분을 하는데 적분을 했을 때 넓이니까 양수죠 항상. 넓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래서 큰 데서 작은 거를 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적분을 한다는 정의가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이 무수한 짝대기들을 계속 더해서 선이 모여서 면이 생기는 거거든요. 고래 등 같은데.
요렇게 되는 거니까 큰 데서 작은 걸 빼야 양수 길이가 나오겠죠. 그것들을 다 더해야만 양수 값이 나온다.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해서 큰 데서 작은 거를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점을 알아야 적분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낙수처럼 보이겠다. 지워. 자, 그러면 여기서 천천히 만나는 교점부터 판단할게요. 만나는 교점은 그냥 는 세우면 됩니다. 방정식 는 세워버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x가 0과 1에서 교점을 갖는다. 그러면 위로 볼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y = x 그었을 때 여기가 0, 1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이제 큰 데서 작은 놈을 뺀다. 이렇게 얘를 0부터 1까지. 그럼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그럼 이제 0부터 1까지 하면 3분의 1. 그래서 답이 4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5번. 자, A가 90도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왜 주어진 거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제 해보면 A가 90도죠. 그러면 BC 아무렇게나 적어도 여기가 밑변 곱하기 높이. 결국 이 두 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온다. 이 뜻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방정식이 나오고 결국 이제 넓이의 최대 최소죠. 최대 최소 이게 이제 로그 함수의 방부등식 단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환. 여기서는 로그 EX가 최소 단위죠.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t인데 우리가 치환할 땐 제일 중요한 게 범위인데 얘가 원래는 로그가 범위가 없죠. 근데 x가 단 조건이 있기 때문에 로그 EX를 달아보면 0부터 등호 미포함 4까지죠. 오케이. 요렇게 최대 최소는 항상 핵심이 뭐다?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여기서 이제 일단은 t를 정리를 해봅시다. 2 날리고 t에 자, 이 친구는 정리를 해보면 2 빼기 2분의 1에 t 이렇게 된다 맞죠? 이거는 그 로그를 정리를 한 겁니다. 나누어져 있으면 빼고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2가 떨궈져서 나오고 로그 4의 4. 다음 로그 4의 x는 2의 제곱이니까 분모로 내려와야 되고.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는데 자, 여기서도 개념 정리 한 번만 더. 함수의 최대 최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간입니다. 열린 구간이냐 닫힌 구간이냐. 이건 이제 수투 개념도 같이 써보는 건데요. 닫힌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첫 번째는 극대극소에서 오케이 극대극소 요 위에 요 지점이 맥스 요 지점이 미니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극대에서 최대값을 갖고 양끝값 그래서 양끝값 요렇게 최대 최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열린 구간은요 요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최대 최소가 존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 질문 항상 많이 나오던데 여쯤을 한 최대값이라 볼 수 있지 않나요? 한 요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극한의 정의를 좀 잘 이해를 못한 건데 극한의 정의를 잘 생각하면 얘보다 a little bit 큰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점이 최대인가요? 그 점보다 a little bit 큰 게 또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게 최대인가요? 똑같은 소리 반복하는 거다 맞지? 열려 있으면 양 끝값이 최대 최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극대극소만. 그러면 역으로 잘 보세요. 여기서 열린 구간 있잖아요. 최대값이 존재를 한대요. 무조건 뭐다? 극대극소입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외워서 가는 거는 갈 수 있으면 외워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극대 아니면 극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함수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 두시고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요거 중요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대칭 축이겠죠. 얘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묶어내서 좀 간단하게 봅시다.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딱 운이 좋게도 0과 4 이렇게 근의 형태로 딱 나온다. 돔 형태로 맞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0과 4에서 구멍이 뽕뽕 뚫리니까 극대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얘는 대칭축이니까 이 두 개 반 2. 아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던데 2차 함수의 그 대칭축 찾는 방법. 자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왔잖아요. 고등학교 들어왔으면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완제가 뭐냐면 완전 제곱식. 와 완전 제곱식 이게 약간 좀 약간 a little bit 많이 노가다. a little bit도 아닙니다. 어 a lot of 뭐라 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제가 별명이 연계국어거든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안 되는 영어 쓰지 말고 한국어라도 똑바로. 자, 완전 제곱식으로 가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대칭축이잖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원래 이제 결국 얘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인데 스포를 하자면 핵심이 뭐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했을 때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얘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반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대칭축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근데 얘를 왜 못 외우는지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근의 합에서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분. 오케이. 자, 우리가 2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그러면 극소 극대 개념이죠. 그래서 미분하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도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된다. 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제일 간단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외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하면 미분, 극대 극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개 합의 반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t가 2일 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흥분하면 안 돼. x가 a에서 돼. x가 a에서 우리가 x를 t로 채워냈기 때문에 한 번 더 돌려줘야 돼. 이거 내가 좀 잘하는데 수학 좀 잘하는 것 같아. 한 번씩 막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최대값은 2가 되고 그럼 답이 없죠. x를 2로 잡아버리면 다행인 거죠. 그러면 t가 2다. 이렇게 적고 놓고 그 다음 얘가 얼마? 로그 2의 x. 그럼 x가 4다 해서 이제 두 개 더하면 6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이거는 이제 예시 문항이죠. 예시 문항. 자 6평 전이나 9평 전에 수능 전에는 무조건 푸셔야 돼. 무조건 푸셔야 돼. 왜냐면 이렇게 수능을 내겠다라는 뜻인 거라서 요거랑 6평이랑 9평의 트렌드를 읽고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이를 다 올릴 거고 6평, 9평 이것도 다 하고 분석 영상까지도 한번 될 수 있으면 올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 자 방정식 fx는 9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데요. 그때 이 세 시근은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이 말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2차 함수가 근을 2개 이상을 갖는 그럼 뭐라는 거야? 근 2개 이상을 가질 수가 뭐 2개일 때 근이 서로 다른 근이 2개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판별식을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하면 무조건 등비수열의 판별식이 누구다? 등비중앙입니다. 이거 잘 외워두세요.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상태 이룬다 하면 이러구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또 보고 바로 뭐 또 AR 제곱 AR 세제곱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자 그럼 등비중앙 얘가 이제 그 등비수열의 판별식이다. 이렇게 뭐 저렇게 하셔도 되는데 너무 노가다가 되니까 손이 아프잖아요. 맞죠? 걱정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걱정하는 거야. 너네 손 아플까봐.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차함수 개념입니다. 차함수 fx는 9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다 했기 때문에 얘를 요렇게 넘겨도 어때? 요렇게 넘겨도 세 시근을 당연히 똑같이 갖겠죠. 그럼 얘를 세 시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잡을게요. 왜 이렇게 잡는지는 저는 항상 이렇게 잡습니다. 왜 이렇게 잡는지는 조금씩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차함수를 해도 그대로죠. 근데 fx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 했으니까 이 식을 바로 어떻게 적을 수 있습니까? x-알파, x-베타, x-감마. 이 차함수 개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차함수다.
이거를 차함수를 왜 쓰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던데, 차함수는 이 대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쓰죠. 평가원이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진 않습니다. 2차 함수나 1차 함수는 주로 이렇게 많이 풉니다. 왜냐면 근의 형태로 갈 수 있고 없고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 친구들은 웬만하면 근의 형태로 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차 함수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형으로 식을 써도 되지만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는 적으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때만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방금 말한 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인수분해가 될 때 근의 형태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근의 형태로 웬만하면 문제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잘 보면 근이 갖는다 이미 알려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의 형태로 식을 적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fx는 부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차함수 개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함수가 뭐냐?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차함수는 이 차함수가 이렇게 fx가 있고 gx가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가 1이랑 만약에 3이라 칠게요. 그럼 fx랑 gx랑 만나는 교점이 x가 1과 3일 때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냥 문제를 쉽게 쓰는 건데, 얘가 이제 fx가 어디서 x축이 또 있고 판단하기가 힘들잖아요. x축이 또 어디 있고 하려면 또 위치관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x, y축은 주로 많이 그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fx 빼기 gx 이렇게 갔을 때 는 0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죠.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자, 근데 얘의 근이 누구랑 누구다? 1이랑 3이다. 그래서 fx의 최고차항 계수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x-1, x-3 이렇게 근의 형태로 식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얘에다가 1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니까. 차함수의 핵심이 뭐다? 근의 형태로 식을 적는다. 요거 좀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이렇게 3시간을 갖는다 이 뜻인데, 첫 번째가 f0가 1이다. 자, 0가 1이다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상수항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요런 데다가 0 대입해 보세요. x 다 날린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c만 나옵니다. 그러면 상수항은 결국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될 거고, 자, 그럼 f0가 식 한 번 더 적고, 이렇게 f0가 1이면 요 상수항이 얼마가 돼야 된다? 8이 돼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8이다. 자, 등비중항 어떻게 씁니까? 베타 제곱은 알파, 감마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베타 세제곱이 바로 나와버려. 베타 세제곱이 얼마다? 베타가 2다. 그럼 이미 고정입니다. 베타가 2가. 그래서 얘가 문제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2에서 미분계수로 물어봐 버려요. 굉장히 깔끔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보면 f'(x) 그럼 얘가 이거는 그냥 한번 적고 설명을 드릴게요. x-2 곱의 미분법이니까 하나 미분하고 하나 미분하고 하나 미분하고 이렇게 될 텐데, 자, 핵심이 2를 왜 준 거냐면요, 2라는 인자가 살아있으면 전부 다 날아갑니다. 그럼 이거 미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x-2만 미분하면 된다.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얼마다? 여기다 2를 대입하면 4에 알파 감마 마이너스 2에 알파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2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알파 감마가 이미 얼마라고요? 4죠. 베타가 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4로 줄여지고 알파 더하기 감마가 5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끝. 어떻게 F3 구하라고 했으니까 F3 대입해 보시면 얼마? F3이 마이너스 9다. 그러면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감마 1 이렇게 되니까 9에 알파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3에 알파 더하기 감마. 그럼 알파 감마가 우리가 4라고 했으니까 F3은 9 더하기 13 빼기 15 그러니까 얼마? 7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차함수로 가셔야 돼. 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자, 요거 이런 식으로 차함수 개념으로 가시면 매우 매우 편하다. 자, 그 다음에 7번 요 친구가 조금 어렵던데, 자, 천천히 우리가
다항함수나 이런 부등식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능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얘가 이제 만약에 1을 넘겨서 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을 넘겨도 인수분해는 가능하죠. 2n-1에 4의 n승 플러스 2의 n승에 플러스 1. 근데 얘를 가지고 얘를 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얘를 1을 넘겨버리면 인수분해가 안 되구나.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어떻게? 2의 k승 빼기 2의 n승 2의 k승 4의 n승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수로그 방부등식 나오면 무조건 치환이 답이다. 그럼 여기서 2의 k승을 t로 치환을 해볼게요. t는 항상 0보다 크다. k가 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당연히 t가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이제 t2의 n승 t4의 n승 1보다 작은 t 값을 다 구해라 이렇게 되는데 t축에 대해서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얘가 1보다 작아야 되죠. 자 그러면 t가 1보다 작다 하니까 뭔가 되게 애매할 텐데 되게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대입을 해봐라. 그럼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n이 1일 때 2가 되고 4가 되잖아요. 그럼 5를 대입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5를 대입해보면 3 곱하기 1 이미 요 하나 클 때는 여기가 5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1이 될 때는 또 대입해보면 3이죠. 그럼 핵심이 뭐다? 무조건 1보다 작을 때는 얘만 판단이 된다. 뭐 혹시 모르니까 또 2를 대입해 봅시다. 뭐 똑같겠지만 얘가 이제 4가 되고 얘는 16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얘보다 한 칸 큰 17을 대입해 보시면 이미 13이 나와서 1보다는 작을 수가 없고 4보다 살짝 작은 3을 대입해 봐도 어떻게 됩니까? 13이 나오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항이 가능하죠. 수열이죠. 수열하면 웬만하면 일반화가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t가 2의 n승부터 4의 n승으로 줄여집니다.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k의 합이죠. k는 t 값의 합이 아니라 k의 합입니다. 요때 요것처럼 x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치환을 풀어 주셔야 되는 거. 그럼 여기서도 풀어 주시면 여기가 2의 k승 되면 k가 n부터 얘는 이제 밑을 치환을 해야 되니까 2의 2n까지죠. 얘의 합을 an이라 한대요.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의 항이겠어. 이것도 손가락 발가락 다 세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두 개 빼고 더하기 1 n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분의 3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잘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부분분수가 나온다 맞지? 그러면 시그마 k1부터 20까지 그러면 3의 k의 k 플러스 1분의 2 그럼 이 친구 이제 계산해보면 3분의 2 밖으로 빼내주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 설마 이 분분수 공식 혹시 모르니까 부분분수 이거 까먹으면 안돼. 순서 진짜 중요하대. 이렇게 부분분수 왜냐면 얘도 이제 샤라락 유형 샤라락이라고 뜻은 샤샥샤샥샤샥 날아가는 거 그 유리화해서도 샤샥샤샥 날아가는 거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는 1부터 20까지 대입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샤샥샤샥샤샥 날아가니까 3분의 2에 21분의 20 그럼 얘는 신기하게도 약분이 안 된다고 지금 뭔가 거꾸로 있으면 될 것 같은데 63분의 40이니까 답이 103 이렇게 나오는 거 오케이? 넵. 자 확통 8번 음이 아닌 정수. 자 이거 보자마자 바로 들어야 되는 생각 뭐? 중복조합 방정식 유형이다 맞죠? 중복조합 방정식 유형. 왜냐면 범위가 제일 중요하니까 중복조합에서는. 자 그렇게 됐을 때 범위가 주어졌죠. 근데 y 더하기 z가 주어져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사실은 y 더하기 z가 10 빼기 x죠. x의 범위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해주시면 x가 요거 한번 1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하면 x가 0보다 크다. 상한 하한 범위를 만들어 버렸다. 맞지? 원래 상한 범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건. 일단은 0보다 크다를 다 포함합니다. 3h10. 그 다음 x가 0이 될 때, x가 0이 되면 2h10이죠. 요 밑에다 적어두세요. x가 0이 될 때. 6건을 처리하는 이유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뭐 우리가 이항 정리를 배웠으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y 더하기 z 2h1, 2h2가 하지 마세요. 오케이. 6건 해도 돼. 해도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이 되면 6건 00이 되면 되니까 빼기 1. x가 11일 때. 그러면 얘가 이제 12에 2. 안 된다는 건 아니고 너네 손을 배려하는 겁니다. 54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거 그때 요청이 많아서 이거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풀어주세요 하길래 자 그럼 y 더하기 z가 x가 1일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9가 되니까 2h9 그럼 똑같은 원리로 x가 2가 되면 y 더하기 z가 얼마? 8이 된다 맞죠? 그러면 2h8 그럼 쭉쭉쭉쭉 어디까지? 규칙 일정하니까 x가 9까지 그럼 얘가 1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2h1 그럼 얘도 이제 규칙상 있게 다 더해보면 11c2 큰일 날 뻔했다. 10c1 그 다음에 얘는 9c1 점점점점 어디까지? 3 2c1 얘는 더하기가 쉽죠. 2 점점점점 9 10이니까 2부터 10까지 합 어떻게? 등차 수열 2부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의 항의 개수 9개 자 그러면 6, 9, 54 이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비슷하네. 근데 얘가 좀 더 나중에 빡세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일단은 이렇게 계산한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9번 작년 수능 문제 남았죠? x가 0보다 큰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그 뭐 요렇게 돼 있다 했는데 얘는 주어진 이유가 뭐 fx 적분상수겠죠? 오케이 적분상수 그럼 x가 0보다 작은 에서 미분 가능하다. 요거 범위 잘 보시고 그때 이제 g-3 그럼 gx를 추론하라 이 뜻이 되고 그러면 g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얘가 어차피 대칭이 돼도 뭐 요거죠. 왜냐면 g가 그대로 대칭이니까 자 이렇게 되고 g'(x가) 그러면 fx는 우리가 얘를 적분을 하면 되니까 어떻게? fx는 2 플러스 부정적분 2x 플러스 x분의 3 그럼 1 대입하면 5니까 적분상수는 0이다 맞지? 자 얘는 적분하는 방법이 그냥 그 적분법 한 겁니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됐을 테니까 그리고 더블 체크 이거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분의 3이겠죠. 근데 얘가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얘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gx가 x가 0보다 작을 때 2x 더하기 x분의 3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해봤자 둘 다 뭐다? 마이너스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얘가 다 사라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c가 얼마? 9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제 9가 될 거고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그냥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에 9 이렇게 해서 답이 2 얘는 이제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쓴 거기 때문에 크게 막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얘를 보고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x 더하기 c 그럼 얘가 딱딱딱 다 날라가는 거 오케이? 바로 보일 겁니다. 오케이 왜냐면 g-2 대입하면 마이너스 f2에 더하기 c니까 적분상수를 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번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사면체와 모서리가 2인 사각뿔이 있는데 ACD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이면각이라 그러고,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이 한 번 더, 이거 그 전에 나온 거 아닌가? 오, 안 나왔구만. 자, 정의를 해보면 이면각, 이면각은 말 그대로 면과 면 사이의 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달을 이자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면각은 무조건 삼수선 정리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삼수선 정리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빡세죠. 뭐가 이게 수직이면 저게 수직이다, 요게 수직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 이해 안 될 겁니다. 딱 이것만 외우세요. 평면 위에 직선과, 왜냐면 기하는 핵심이 위치 관계, 길이, 떨어진 길이, 뭐 사이 각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자, 그럼 평면 위에 직선, 알파 위에 직선 L. 그 다음 평면 위에 있지 않은 이거 제발, 평면 위에 있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돼. 접시 위에 음식이 있는 거죠. 접시 위에 음식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접시 위에 음식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이 직선 위에 있다 하면은 요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지, 이게 이제 뭐 위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케이. 처음에 그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평면 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붕 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만나지 않는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여기가 나오면 첫 번째가 수선에 발을 내려, 평면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선에 발을 내려. 그러면 여기서도 수선에 발을 내리면 다 온갖 다 수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보조선들을 이어보면 결국 이 뻘깅이 빨간색 베타와 요 밑에 알파, 빨갱이 하면 좀 그런가, 죄송합니다. 빨간색 놈 베타 평면, 알파 평면 사이의 각이 결국 요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하 공간 도형은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있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파츠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 잘 보면 우리가 막 블럭 쌓기 했을 때 측면도, 정면도, 위에서 본 거 이거 되게 많이 그리죠. 내가 필요한 평면을 따서 쓰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이 뼈대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뼈대를 만들어 볼게요. 뼈대를 만들어 보면 평면이 있죠. 오케이. 평면 있고 점을 하나 잡습니다.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버려. 그러면 이게 교선이다, 맞죠? 웬만하면 이 평면 위에 선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잘 보면 지금 베타와 알파가 또 만나는 교선이죠. 직선 L은 웬만하면 교선을 잡는 게 좋습니다. 교선. 교선이란 말은 우리가 2차함수와 1차함수가 만나면 얘를 교점이라 그러지.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교선이 되고, 그러면 이제 교선으로부터 수선의 발, 그 다음 여기서 수선의 발 하면 얘네들이 전부 다 직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얘를 필요한 평면을 어떻게 따서 쓰면 됩니까? 파란 색깔 반딩 딱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평면을 그대로 따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옆에 한 번 더 그려보면 얘는 이제 길이가, 선분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루트 3, 왜냐면 그 삼각형 높이니까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루트 3, 여기 2 루트 3 루트 3. 얘도 신기한 게 2 루트 3 루트 3이죠. 오케이. 뭐가 된다? 이게 발견적 추론입니다. 높이가 어떻게 똑같다라는 거. 이거 발견적 추론 안 하면 덧셈 정리 막 써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높이가 똑같고 완전 합동이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살짝 내렸다 생각해 볼게요. 여기도 수선의 발을 살짝 내리면 요 친구가 요 친구 길이랑 똑같죠. 그러면 이 합이 얼마입니까?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다? 이등변 삼각형. 온갖 게 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측면도를 따서 보면 A이고, 자, 우리가 측면도를 어떻게 하면 측면도
정면도를 어떻게 하면 잘 그렸다라고 판단을 하냐면요. 평면을 직선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 얘를 자, 요런 이제 평면이 있는데 얘를 앞에서 잘 보세요. 뭘로 보입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 이 뭘로 보여 지금? 선으로 보인다 맞지? 그 뜻이랑 똑같습니다. 오, 초점 잘 잡네. 요렇게 선으로 보인다 맞지? 근데 얘를 살짝 눕히면 평면이죠. 다시 직선 잡아라. 오케이. 요렇게 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직선은 어떻게 보여? 지금 뭘로 보여? 점으로 보인다 맞지? 오케이. 이거를 잘하면 돼. 평면을 직선으로, 직선을 점으로. 이것만 할 줄 알면 must.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친구, 이 평면이 뭘로 보인다? DCFE가 선으로 보인다. 그럼 여기서 수선해 봐요. 그 다음에 요 교선이 점으로 보인다 맞지? 정확하죠. 항상 이렇게 그려집니다. 모든 평가 문제는 교선 위에 수선해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면은 딱 뭐가 된다? 삼수선 정리. 그럼 요 세타 구하면 되니까 끝났죠. 여기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이니까 요게 1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오케이? 요거 기하 잘 정리를 해두시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정리할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차함수 나올 건 다 나왔다. 나올 건 다 나왔네.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차함수, 그 다음에 요 인수분해 하는 거 부분 분수까지 해서 오케이? 풀이 멈춰